네, 이어서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과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병상 상황을 보면 충남은 포화 상태고요. 대전과 세종의 경우에는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된 상태고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은 지금 중환자실이 빈 상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에만 한 3병상 정도 남았다고 하고 조금 전에 충남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님하고 연락을 하고 왔었는데 환자 앞에 사람이 사망해야 다음 중환자가 그 중환자실이 입실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들어갈 병상이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대전시에서 올해 안에 병상을 50여 개를 더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거는 조금 좀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 행정적으로는 만들으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이 할 수는 있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게 병실만 만들어 놓는다고 병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의료진, 있어야 되고 특히 전문 의료진들이 거기에 따라서 붙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파트에서도 지금 병실이 없어서 난리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그 사람들만 그냥 병실만 만들어 놓고 환자 입실시켜 놓으면 지금 그 생활보호센터처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인력들에 대한 보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주셔야 그렇게 지금 의료진들은 벌써 뭐 2년째 겪으면서 거의 그렇죠. 지치는 상황들이고 더 이상 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걸 좀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 보강을 해주면서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 명령만으로는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병상 부족에 따른 조치겠지만 방역 당국에서 앞으로는 확진이 되면 재택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단 말이죠. 재택 치료 의무화 부작용 없을까요? 지금 뭐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재택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재택하게 되면 거의 환자를 방치해 놓는 상황이 되고 앱이나 뭐 전화상으로 환자 상태만 체크하게 되는데 사실 환자들이 어떤 기침을 한다거나 열이 나거나 할 때 바로바로 엑스레이를 체크하든지 해서 이 폐렴이 진행되고 그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재택 치료자가 늘면 의료 체계 과부하는 뭐 분명히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은 더 클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도 그러면 감수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재택 치료 환자하고 그다음 그 가족들까지 같이 격리를 10일 이상 무조건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환자의 배설물이라든가 다른 사용한 물건들을 밖에 버리거나 하게 될 때 잠시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접촉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뭐 야간 시간을 따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나간 동선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염이 일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감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죠. 국내에서도 의심자가 나온 상태고 검사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지역 사회로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발표가 처음 된 게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남아공에서 그 의사협회장께서 처음 발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 네덜란드에서 지금 발표하기 벌써 이틀 전부터 검체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발표하기 전에 벌써 네덜란드에 들어와 있다라고 발표가 된 거고 그렇게 됐으면 유럽 각국으로 아마 벌써 아프리카 쪽을 다녀온 사람들에서는 전이가 된 환자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에도 그쪽을 거쳐온 사람들이거나 접촉한 사람들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전염력이 지금 델타보다 한 5배 정도는 강하고 근데 다행히 지금 진료한 의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좀 경미하고 환자가 몸살이나 이런 것들은 심하지만 빨리 회복되고
그다음에 미각을 잃거나 후각을 잃는 그런 네. 증상들이 없어서 환자가 좀 더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한번 2주 정도 지나봐야 그쪽에서 전반적인 자료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뭐 저희가 2년 동안 겪으면서 늘 했던 예. 얘기. 본인이 본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마스크 잘 쓰고 그다음에 손 자주 씻고 사람들과 거리 두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해서 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수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수칙 더 철저하게 지켜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